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디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장애를 얘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지금 이번 학기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트라우마 중에서도 이제 지금 성폭행, 성폭력에 관련된 그런 거를 이제 지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아직도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 미국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어떻게 보면 여자들의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 그리고 창구 이런 게 더 넓은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긴 한데 성폭행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피해자, 이제 성폭행은 피해자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생존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살아나온. 근데 그런 생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럽고 죄책감을 갖고 있고, 어, 그때 그 상황이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치료할 때는 CBT 치료라고 해서 인지적인 접근으로 해서 그 사람의 그 생존자들의 그 너무나 큰 충격으로 인해서 왜곡된 인지를 이제 다시 바꿔서 그게 내 잘못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그 CBT를 많이 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가장 그 사람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성폭행 같은 경우에서 빨리라는 말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 회복을 할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죄책감을 갖는 이유, 그리고 다 내 잘못이라는 이유, 그리고 이게 과연 성폭행이 맞을까조차도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프레임 때문인 거죠. 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있는 거예요. 어, 물론 성폭행을 당해서 나 자신이 수치스러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주위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 왜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녀? 야, 그러니까 여자가 밤늦게 새벽 2, 3시까지 술을 먹고 다니니까 그렇지. 그 시간에 왜 나가 있어? 어? 야, 뭘 믿고 아무리 남자친구지만 차를 타고 그 시간에 어딜 가? 어? 야, 너 화장이 그게 뭐야? 라든가. 뭐 그런 거죠. 네가 평소 행실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주위의 말들이 물론 안타깝고 속상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 그 생존자, 그러니까 생존자라 그러면 여러분이 낯설 수 있으니까 제가 피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피해자들한테는 굉장한 비수가 되고 그 말로 인해서 아, 이게 전부 내 잘못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몇 년 전에 그 고대 의대 그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옷을 그렇게 입은 거에 대해서. 근데 옷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아무 상관없는 거고 장소도 상관없는 거예요. 성폭행은 가해자가 문제인 거지 피해자가 문제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유독 모든 범죄 중에서 피해자 탓을 하는 거는 성폭행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어,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짧은 치마를 입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새벽 2, 3시까지 술을 먹고 좁은 어두운 골목길을 갔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 야하게 좀 화장을 했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가해자 탓이지 피해자 탓이 아닌데 꼭 성폭행만 유난히 모든 범죄 중에서 피해자 탓을 하는 거고 피해자 스스로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사고죠. 그
왜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는 그랬죠. 어렸을 때부터 조신하게 행동해야 되고 뭐 짧은 치마 입지 말아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았잖아요. 일이 터지면 항상 나오는 게 그거예요. 왜 짧은 치마를 입었어?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건 미국의 얘기지만 전시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성폭행 당한 사람들의 복장인 거예요. 피해자의 복장. 근데 여러분 짧은 치마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뭐 그물 스타킹, 망사 스타킹 아니. 그냥 청바지. 하다못해 저게 여자 옷이야? 할 정도의 그런 그러니까 피해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짜 옷을 다 벗고 나체로 어떤 남자 앞에 섰다고 해도 이 남자는 그러니까 보통의 아무 그런 가해자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남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주위를 살펴서 이 여자의 몸을 가려줄 수 있는 것을 찾고 어딘가 이 여자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주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죠. 제가 굳이 남자라고 얘기 안 할게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고 어떤 그 욕구가 일어난다고 해도 정상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내 앞에 옷을 다 벗은 어떤 여자든 남자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성폭행범이 되는, 누구나 다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닌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지금 막 태어난 신생 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교육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를 깨닫고 재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말 하죠. 요즘 교육 얼마나 많이 하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가면 이제 교육을 하죠. 근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그 자녀를 두신 분들은 그 비디오를 동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교육. 그러면 노라고 말해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 그때 그 가해자의 모습은요. 되게 험상궂게 나와요. 그리고 낯선 사람으로 나오고 심지어는 늑대탈을 쓴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근데 여러분 가해자는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굉장히 훈남에 잘생기고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죠. 근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동영상 그 성폭행 예방 동영상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요즘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모든 아이들은 얼마나 똑똑한데요, 여러분. 어른들보다 더 똑똑한데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늑대탈을 쓴 것 같이 보이는 사람, 험상궂어 보이는 사람, 무섭게 생긴 사람은 절대 안 따라가요. 여러분들이 그 나이면 따라가겠어요? 무서워서 안 따라가죠. 아이들이 따라가는 이유는 다 편안해 보이는 얼굴, 친절한 얼굴, 하다못해 강아지를 안고 있는 아저씨,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따라가는 건데 그런 교육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 동영상은 늑대의 탈을 뒤집어 쓴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샤방샤방 잘생긴 오빠, 그리고 친절해 보이는 사람, 아픈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람, 말쑥한 정장을 입은 사람,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그 사람들을 일단 낯선 사람인 경우에 의심을 하고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노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그렇게 동영상이 제작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친족에 의한 성폭행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어떤 나와 가까운 친인척에 의한 어떤 성추행을 엄마 아빠한테 말하는 순간 우리 엄마 아빠가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질 거라는 걸 아이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건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가르쳐줘서 너가 말하면 엄마 아빠가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게 서너 살만 돼도 아이들은 알거든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 사촌 오빠, 뭐 삼촌, 뭐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뭐 사촌, 뭐 옆집 아저씨, 내가 아는 친절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했을 때 이걸 과연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친족에 의한,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행, 성추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그렇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피해는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의 몸가짐, 나의 뭐 어떤 행위, 이걸로 인해서 사건이 생기고 안 생기고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노라고 말아야 됩니다라는 거는 교육을 시켜야겠죠. 근데 그 다음 이 성폭행은 사전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의 대처에 대해서 거기에 더 많은 교육의 투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일단 씻지를 말아야 되고, 그리고 누구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말아야 되고, 이건 절대 네 탓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 불편해지지 않을 거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이후의 나의 행동에 대한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전에 행동에 교육을 시켜요. 근데 그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짧은 치마 입지 말기, 밤늦도록 돌아다니지 말기, 혼자 다니지 말기, 성인 같은 경우에는 늦은 시간 새벽까지 술 마시지 말기, 뭐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성폭행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건 그 피해자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성폭행은 가해자 탓, 모든 범죄는 가해자 탓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서 도둑을 막 폐물, 막 돈, 현금을 막 가져갔어요, 도둑놈이. 이게 제 탓입니까? 물론 문단속을 안 했을 뭐 어떤 그런 건 있겠지만 제 탓이 아니에요. 이거 도둑놈 탓이에요. 길 가다가 묻지마 범죄처럼 어떤 나한테 상해를 입혔어. 그럼 제 탓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가해자 탓이에요. 모든 범죄는 가해자 탓이지 피해자 탓인 게 아닌데 유독 성폭행만 그렇게 돌리죠. 절대 피해자 여러분의 잘못은 1도 없어요, 여러분. 다 가해자 탓인 겁니다. 죄책감 느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일단 나로 인해서 내 주위 사람 힘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오늘의 말씀은 그거예요. 성폭행은 오롯이 100% 가해자 탓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유아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청소년들에 대한 성폭행, 성교육 말고요, 여러분. 성폭행에 관한 사전 예방 교육은 지금 완전히 다시 뒤집어서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성폭행은 낯설고 무서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친절하고 잘생기고 유독 강아지, 애완동물을 아끼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당할 수 있고요. 낯선 사람에 대한 이미지부터 새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동영상을. 낯선 사람은 무섭고 이상하고 더럽고 추하고 굉장히 따라가기 싫은 사람의 낯선 사람의 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 누구라도 보면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얼굴 외모로 그려져야 되는 동영상이 다시 제작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친족에 의한 그리고 아는 사람에 의한 성추행이나 성폭행도 그것도 범죄이니까 알려야 되는 게 맞다는 어떤 그런, 그리고 그 사전 교육에 대한 얘기고요.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후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거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해서 절대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교육이 좀 새롭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널리 이런 잘못된 거에 대해서 시간 나실 때마다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서 이게 의견이 모아져서 가끔 학교, 유치원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 동영상이나 교육 자료가 다시 싹 100% 완전 바뀌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다. 그런 얘기를 오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교차는 심하기는 하지만 낮에는 햇빛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추석 연휴 때 많이들 밖으로 나가셨을 수도 있지만 가벼운 산책 하시러 주위에 뭐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들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시간 내서 가볍게 산책 다녀오시는 거 저 강추합니다. 집에 있으면 안 돼요. 햇빛이 내려질 때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건강이 제일이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